자, 오늘 새벽에 맨시티 대 웨스트브리치 알비온 네. 고돌의 경기 했었죠. 비겼어요. 맨시티가 웨스트브리치 알비온, 사실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이 이번 시즌 최다 실점팀입니다. 예. 26실점. 그리고 당연히 순위는 강등권에 있고요. 리그 1승뿐인 팀한테 맨시티가 홈에서 한 골만 넣었다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경기가 또 한번 펼쳐졌다. 이걸 말해주는 기록이라고 생각돼요. 이번 시즌 득점이 너무 떨어져. 네, 이게 좀 의미 있는 기록인데 지난 시즌 넣었던 것의 절반 이상이 하락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라운드를 기준으로 했을 그러니까 때. 기록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는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냥 지난 시즌 팀 득점의 절반이 떨어졌고 무엇보다 이번 시즌 18골을 넣었는데 이 중에 번리전 한 경기에 넣은 골이 5골이에요. 그거 빼면 굉장히 부족하죠. 네, 사실상 경기당 거의 한 골 정도밖에 못한다는 거지. 네. 심지어 손흥민, 케인 이 둘을 합쳤을 때 19골이 나왔는데 분명 이 지표가 맨시티의 팀 득점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 이걸 단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아스날보다 많이 넣었군요. 박 아스날. 네. 아스날보다 많이 넣어야죠. 약간 느낌이 지금 펩이랑 아르테타랑 그 둘이 같이 움직이는 느낌이야. 경기력적으로 아르테타는 똑같아. 밑에서 네. 펩은 중간에서 이렇게 그럼 약간 이건가요? 상위권의 아스날은 맨시티고 하위권의 맨시티가 아스날이다. 맨시티에 대한 너무 모독이네요. 사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맨시티 팬분들한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시티 팬분- 너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전 처음에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네. 고개 드시죠. 네네네. 시티 팬분들이 펩을 엄청 까고 있습니다. 답답함이 폭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막판에 보니까 약간 실성한 듯이 지랄하던데. 그거 왜 그랬는지 추정을 해보자면 추가 시간을 더 달라고 대기심한테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기심이 이렇게 노래방이에요? 판때기 같은 거 들고 네. 있으면 이게 숫자가 보이잖아요. 네. 카메라에 나오기 전부터 계속 대기심한테 뭐라 하는데 그걸 4분 동안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그런 아쉬움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팬들은 그거 할 시간에 빨리 한 골 더 넣어서 국리나 하라고. 예. 왜냐면 교체를 한 장 안 하고 있었거든요. 맨시티 교체 잘 안 해요. 너무 안 해요. 최근 보면 한 명 교체하고 지난번에 맨더비도 한 경기 했잖아요. 맞아, 하나 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이따가 또 다루겠지만 좋아요. 그런 답답함이 또 가중됐던 네.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경기를 간략하게 리뷰해보면 라인업에서 변화가 있는 포인트는 딱 4가지였는데 오늘은 스톤스가 아닌 아케가 나왔습니다. 혹시 스톤스가 부상이 아닌가 했는데 별 얘기가 없어서 그냥 로테이션인 네. 것 같고요. 라포르트는 또 벤치거든요. 네. 밀린 것 같아요. 참 좋은 수비수인데 결정적인 실수도 있었고. 그렇죠. 네, 펩의 신뢰가 좀 깎인 것 같고 네. 맨디가 왼쪽 풀백으로 나오고 워커 대신에 칸셀로 여기도 로테이션이 가동됐고 귄도안이 챔피언스리그 마르세유전에서 발목 부상을 당했잖아요. 네네네. 부상 복귀해서 선발 그리고 마레즈 대신에 포덴이 나와서 오른쪽 윙으로 스털링이 배치가 된 이 형태가 됐습니다. 좋았던 점은 일단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상 2-3-5 형태로 전환이 됐는데 네. 칸셀로가 오른쪽에 있지만 또 워커처럼 중미로 들어오고 맨디랑 스털링이 좌우폭을 넓히는 형태 그리고 덕배가 공미 역할 3-2-3-1-4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덕배가 좌우 하프 스페이스로 2-3-1-4. 네, 들어가는 형태였고요. 윙의 변화는 제가 봤을 때 긍정적이었습니다. 왜냐면 최근 마레즈가 비판을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좀 안 좋죠. 안 좋아요. 네. 움직임이 소극적이거든요. 네. 그리고 마레즈라는 선수가 이 기동력에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움직임이 소극적이고 그래서 본인이 고립되는데 마레즈는 왼발을 또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고립이 되고 움직임이 소극적인데 왼발을 쓰니까 템포도 늦추고 상대가 따라붙을 때 킥을 처리하니까 킥이다 수비 맞고 나갑니다. 이런 비판점들을 많이 받고 있는데 포덴과 스털링은 딱 봐도 많이 뛰는 선수들이 있잖아요. 이 두 선수는 마레즈랑 다르게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서 스위칭을 활발하게 가져갔던 부분들이 분명 긍정적이었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 전방 압박을 또 잘 시도했어요.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이 수비적으로 백4를 쓰면서 내려앉았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펩 가르디올라는 지속적으로 전방 압박을 시켰다는 점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리고 귄도안은 비판받을 경기가 아니었어요. 귄도안이 제일 잘했습니다. 네. 귄도안이 오히려 덕배보다 경기 영향력이 나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여전히 발은 느리지만 위치 선정, 침투, 심지어 골까지 넣었던 좋은 활약이 비춰졌고 대신에 예상외로 워스트였던 선수가 결과적으로는 후벤 디아스였어요. 아, 디아스가 안 좋았나요? 실점 때 클리어링을 잘했어야 했던 부분에서 헤더 클리어링이 아무리 방해를 받았을지언정 좋지 못해서 빌미가 됐고 무엇보다 결국 본인에게 굴절이 돼서 그게 골문으로 들어가는 바람에 자책골이 됐거든요. 불운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점 빌미는 디아스가 제공했다는 점에서 아쉬움도 있었다. 네. 이 경기는 전체적으로 경기 운영이나 공격력이 답답한 거나 이거저거 후벤 디아스도 결과적으로는 실점으로 연결되는 그 실책을 했으니까 그쵸. 다 안 좋았던 거 아니야? 네, 전부 다 안 좋았어요. 네. 심지어 펩 가르디올라의 전술에 대해서도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사실 지금 맨시티 팬들도 우리 유원투가 맨시티 팬입니다.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으나 그 전체적으로 여론이 펩
감독한테 좀 많이 돌아서고 있어요. 네, 돌아서고 그리고 있어. 펩 가르디올라는 감독 생활에서 본인이 리빌딩을 이끌었던 게 없었어요. 왜냐면 다 이끌다가 황금기를 누리고 딱 적절한 시기에 떠나는 감독이었어요. 4년 하고 가요. 네. 근데 맨시티에선 부임 기간이 길어지고 있고 이 긴 사이클에서 펩이 어떨 것이냐는 아직 미지수인데다가 리빌딩을 이끌어야 하는 부담도 지금 있잖아요. 난 개인적으로 펩이 나갔어야 된다고 봐. 이번에 이번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본인 개인 커리어를 위함이야. 내가 만약에 펩이었다면 이 선택이 되게 어려운 선택이에요. 그렇잖아. 그렇죠. 왜냐면 지금 만약에 올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나갔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맨시티에서 펩의 커리어는 사실상 실패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챔스 못 성공이야. 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리그, 그러니까 물론 맨시티의 어떤 여러 가지 리그에서의 비중 그리고 토대는 갖췄을지 모르겠으나 결과적으로 맨시티한테 필요했던 거는 챔피언스리그거든. 왜냐하면 그 전에도 우승을 했어. 아니, 그리고 하물며 그러니까 뭐 실패라는 단어까지 쓰긴 그렇지만 이 팀의 챔피언스리그 최고 높이 올라갔었던 성적이 4강이란 말이에요. 펠레그리니잖아. 펠레그리니 텐데 적어도 그에 준하는 성적은 나왔어야 된다. 그렇게 안 나왔잖아. 그것조차도 못 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치. 비판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으나 그때 얘기 나왔었던 것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죠. 만수르의 최종 목적지는 메시다. 메시를 영입하기 위해서는 펩의 재계약이 필요했다. 이런 종류의 이야기도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있긴 있어서 우리가 다루기도 했었잖아요. 추정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게 지금 재계약을 했는데 현재 나오는 모습은 그러니까 펩이 그간 엄청나게 쌓아왔던 대단한 커리어와 그게 아주 많이 깎이고 있습니다. 최근에. 예, 마치 몇 해 전에 무리뉴가 깎여 나갔듯이. 펩도 어느 정도 결국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게 맨시티에서의 사이클이 지난 게 아니냐. 네. 이 부분은 다 동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본인이 그걸 채워야 되는데 과연 그걸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는 좀 모르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경기력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 번째로 요즘 맨시티 축구는 전반 후반 30분 전후가 저는 완전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압박을 항상 강하게 요구하는데 30분 전까지는 그 전방 압박의 강도가 잘 유지되거든요. 근데 필연적으로 30분 정도의 시간대가 지나면 갑자기 이 팀이 한두 가지 균열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지친다. 네, 지친다. 그리고 압박이 벌어진다. 수비진이 못 버티고. 30분 가능한가요? 30분이요? 네. 아씨 쌉 가능이지. 뭐가요? 30분은 다 가능하지 않나요? 어떤 게? 섹스. 어쨌든 네, 30분 이후로 계속 이렇게 팀의 압박 강도가 유지되지 않는 게 있는데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펩 가르디올라는 압박 축구 그리고 전술적으로 꽤 짜임새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주문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을 과정을 통해서 팀이 어느 정도 예열을 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필요하지만 요즘 일정이 워낙 빡빡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훈련 프로그램 진행이 어렵고 그렇겠죠. 네, 그래서 펩 가르디올라 같은 압박과 전술적 짜임새를 중요시 여기는 감독들이 손해를 가장 많이 본다라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이거 그 덕현이가 이제 대표팀을 왔다 갔다 하니까 짧은 시간 안에 경기 2경기 있으면 이때 거의 회복 훈련밖에 못 하지 않나요? 아 그쵸. 전술련 제대로 못 하잖아. 전술련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보통 조를 나누죠. 이제 경기 뛰었었던 선수들은 회복 훈련 그리고 경기 안 뛰었던 선수들은 그치. 이제 전술훈련 이런 식으로 하는데 텀이 짧으면 어쩔 수 없죠. 그거. 지금 3일 정도 4일 정도로 경기를 계속 때리고 있으니까 근데 그 부분은 솔직히 얘기하면 펩만 문제되는 건 아니야. 다 그래요,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만약에 펩 같은 전술을 쓰는 사람이 더 손해를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으나 그럼 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럼 그거 하지 마. 그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걸 하지 않는 펩 가르디올라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지. 유연성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결국 귀결되는 건 왜 이런 상황에서도 똑같은 전술이 고집되느냐. 분명 그 부분을 먼저 꼬집어야 되는 게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크랙 윙 자원의 부재입니다. 예. 우리가 스털링 드리블 좋은 선수라고 얘기 많이 하는데 스털링도 공간 있을 때 드리블을 잘 치는 선수지 좁은 공간 내에서 크랙 기질을 발휘하는 선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이 윙어 자원들을 보면 포덴이나 마레즈는 반대발 윙어에 가깝고 게다가 포덴 같은 경우에는 크랙이라고 뭔가 표현하기에는 조금 더 성장이 돼야 될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크랙 기질로 조금 더 기대를 하고 써야 될 선수가 페란 토레스인데 네. 왜 이렇게 펩은 페란 토레스를 외면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전 시간이 부분이 좀 적다. 너무 적죠. 뭐 사실 중간에 선발로 나오는 타이밍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제로톱 전술. 네, 맞아요. 가운데였으니까 페란 토레스를 아껴두는 건 또 펩 선택에 의아한 부분이고 세 번째는 다비드 실바 대체가 어려운 건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모든 공격의 과정이 데브라이너에게 편중되어 있어요. 케빈 데브라이너에게 의존이 많이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데브라이너는 집중 견제에 막혀서 부진하고 또 약간 지쳐있는 부분도 있어 보입니다. 슈팅 0점, 킹 0점이 조금 떨어져 보이는 게 있으니까. 네. 그리고 요즘 시티 팬분들 사이에서 로드리 너무 애매하다라는 평가가 있거든요. 저는 이게 로드리라는 선수가 이 선수도 단점이 되게 뚜렷한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나는 단점이 뚜렷하다기보다
굉장히 많은 툴을 지닌 선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얘기해서 장점이 되게 확실해. 그래서 나머지가 왜 그런 경우 있지. 여기도 80, 80, 80, 80, 80, 80인 선수가 아니라 하나가 확실히 100. 약간 이런 느낌인 선수인 것 같아. 그래서 이 선수한테 단점이 많다, 단점이 뚜렷하다 보기보다는 장점 하나가 너무 특출나다. 난 그렇게 표현해. 왜냐하면 이 선수가 되게 좋은 선수긴 해요. 기술이 좋잖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스탯에서 로드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 엄청나게 좋은 지표를 가지고 있는데 좀 나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다재다능함은 페르난지뉴 쪽이 좋지 않았나. 페르난지뉴가 좀 더 기동성, 좀 더 다양한 툴을 가지고 있는 스타일의 선수였던 것 같아요. 워낙 원래 플레이 스타일도 공격적인 빡투박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더 펩 축구의 어떤 광활한 범위를 커버하기에는 좋았던 선수라고 보이는데 로드리가 아마 왼쪽 중미 자리에 다비드 실바와 같은 영향력을 가진 선수가 있었으면 공격에 대한 어떤 전진 패스나 본인이 전진해야 될 부담도 덜어졌을 거예요. 네. 근데 결국 그 자리에 선수가 충원이 안 돼 있고 기동력이 다소 부족한 김도환이 있으니까 김도환도 로드리도 장점 발휘가 쉽지 않은 환경이다. 덕배에 대한 의존도가 그래서도 높아지는 것 같고요. 이거는 패배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이 선수 개인의 문제인데 제주스 진짜 이번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전에서 좋지 않아. 솔직히 얘기해서 저 10명 뛰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예요. 제주스 진짜 안 보였을 예. 정도여서 제주스가 심지어 후반전 교체 수리후로 왼쪽 윙으로 나갔는데 펩 가르디올라가 제주스를 풀타임 뛰게 한 건 분명히 웨스트브리치 알비온전에서 크나큰 패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덧 저 7경기 무득점, 네. A매치 이후로 지금 폼이 완전히 떨어진 상태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도 스쿼드 문제인데 왼쪽 풀백 자리 보강이 반드시 돼야 돼요. 여기는 근데 뭐 맨날 얘기가 네. 나왔었던 포지션이라. 그러니까. 칸셀로가 아무리 잘한다 한들 펩 축구 전술에서는 왼쪽 풀백은 무조건 왼발 크로스를 좀 더 공격적으로 빠르게 올릴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칸셀로는 왼발이 아니니까 아무리 잘 쓰고 있어도 전술적인 제약은 따라온다는 점이죠. 그리고 이거는 펩 감독의 문제점인데 유스 활용에 좀 소극적인 부분이 있어요. 근데 펩은 사실 어린 선수를 쓰는 데에 대해서 주저함은 없는 선수라고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네. 네. 근데 유독 맨시티에서는 이번 시즌 운영이 좀 아쉬운 게 있는데 당장 리암 델라 데뷔전 데뷔골 넣었지만 이후에 전술 기조를 보면 아무리 팀이 부진해도 스털링 제로톱을 유지하다가 그대로 성적이 꼬꾸라지는 그런 상황들을 초반에 맞이했었고요. 그리고 또 한 선수 사례가 있잖아요. 앙헬리뉴. 앙헬리뉴가 지금 라이프치히에서 하필 잘하고 있는데 맨시티에서는 기회를 워낙 못 받았던 케이스라. 앙헬리뉴는 나는 근데 다시 온다고 기회를 준다고 해서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는 게 앙헬리뉴는 그냥 난 나겔스만이 되게 잘 쓰는 거라고 생각해. 예. 아니 그리고 이거는 제가 옛날에 한번 했던 말인데 그냥 펩은 본인이 이게 전술훈련을 하고 뭘 하건 간에 자기가 딱 정해준 기준치 이상 안 되면 안 쓰는 거지.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유스 활용에 소극적이다라는 측면도 물론 있지만 이걸 조금 연장해 생각해보면 그냥 본인 기준에 안 찬 거예요. 근데 거꾸로 얘기하면 기준에 차지? 그러면 베테랑이고 뭐고 없어. 자기가 좋아하는 선수 쓰는 거야. 졸라 쓰거든 그럼.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유스 활용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스타일의 감독인데 본인 기준이 확고한데 그게 안 풀리기 시작하면 고집, 아집, 똥꼬집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근데 지금 아집을 넘어서고 있는 왔다 갔다 하는 단계인 것 같아. 그러니까 네. 맨시티 팬들도 지금 불만이 있죠. 그리고 너무 많은 걸 요구하니까 거기에 충족하는 선수를 너무 자꾸 어려워. 사들이는데 그러니까 패배 축구를 구사할 수 있는 선수라는 게 진짜 극소수의 선수야. 그렇죠. 네. 현실적으로 영입하는데 맨시티 돈 많이 썼잖아요. 그치. 근데도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는다는 건 바라보는 팬들 입장에서는 답답함이 좀 있겠죠. 내가 이거 좀 세게 얘기해볼까요? 솔직히 지금 돈을 얼마를 쳐 갖다 부었는데 그렇지. 아직도 돈을 더 써서 더 영입을 해야 된다? 얘기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 거야. 맨시티 팬들도 그렇게밖에 얘기 못해. 제가 만약 맨시티 팬이잖아요. 전 진짜 빡치지. 난 펩 안티야 난 그러면. 개인적으로 저는 펩을 되게 좋아합니다. 이게 이 얘기를 되게 자주 했어요. 저는 펩 네. 축구를 되게 좋아한다고. 근데 지금의 상황은 옹호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돈을 얼마를 썼는데 그러니까. 막말로 만약에 돈을 못 쓴 팀이면 야 돈 못 썼잖아 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그 예전에 에버튼 시절에 모에스 같은 케이스는 돈을 정말 쓸 수가 없었고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 맨유 그 2부 훈련장 이게 그 얼마 불쌍하냐. 그렇지. 그게 축구 짤방 중에 제일 불쌍한 짤방이야. 그러면 변명이라고 된단 그래. 말이에요. 아야 저 정도로 지원 못 받는데 인정해주자. 근데 라고. 이거는 안 돼. 그쵸. 수비진은 돈을 얼마나 갖다 박았는데 아직도 뭐 왼쪽 풀백 얘기를 하고 있냔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스쿼드의 한계가 물론 선수 영입이 정말 잘못된 걸 수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펩이 이 스쿼드에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서 결과적으로 스쿼드의 균열이 더 도드라지는 게 아니냐. 네. 뭐 이런 부분까지도 해석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펩 가르디올라의 비판점에 대해 넣어봤고요. 그다음에 용병술과 관련해서 지금 표를 하나 네. 띄워드릴 텐데 가장 비판을 많이 받아야 될 네. 부분이에요. 전체적으로 교체 타이밍 늦고. 네, 첫 잘 교체 안 시간이거든요. 쓰고, 그다음에 애매한 부분도 있고 이러니까 전체적으로 보세요. 그러면 크랙 윙의 부재,
이거는 뭐 그래 선수단 뭐 어쩌고 네. 저쩌고 뭐 그렇다 칩시다. 케빈 데브라이의 의존 이거는 감독이 풀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제수스 부진한데 계속 쓰는 거 이것도 패배 문제라고 할 수 있고 레프트백 문제 영입 얼마 있냐 이거 얘기할 수 있죠. 유스 활용 이런 거는 그게 유스 활용이라기보다 본인의 어떤 고집 기준치. 이런 거 교체술 이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우리가 첼시 얘기했을 때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화살이 램파드 쪽으로 간다. 근데 지금 이미 많은 맨시티 팬들과 축구 팬들은 맨시티의 지금 부진에 대해서 펩한테 이러고 있습니다. 너야 너 너무 많이 기다려줬습니다. 그렇지. 본인이 이제 아마 지금 약간 깝깝할 겁니다. 이거 만약에 이번 시즌에 혹여나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못 딴 리그 성적이 나온다. 그럴 가능성이 커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럴 거라고 생각도 안 합니다. 근데 혹시나 그렇게 되면 위험하죠. 정말 어떻게 될까요? 팩인데도. 예. 예. 경질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솔직히 근데 나는 맨시티가 펩을 경질하긴 또 어렵다고 봐. 근데 챔스 못 가면 경질이지. 해야 된다고 이게 나오지만 못 할 것 같아. 오히려 막상 팀에서는. 예.